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과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평년 대비 벼 수확량은 10% 이상 감소했고 과수 화상병까지 발생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켜주시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농사를 준비하며 농업 정책과 분야별 핵심 영농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분의 땀방울 덕분에 우리의 농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싹튼 우리의 공동체의식, 그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 아산시는 농촌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아산의 농업 선진화와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아산시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아산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년 영농교육은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발표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민병무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가수 화상병과 병해충 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가수 화상병 발생 상황과 가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가수 화상병 공적 방제 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수 화상병 발생 상황입니다. 가수 화상병은 배, 사과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세균성 병으로 꽃마름, 가지마름 증상이 진전되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전 세계 가수 화상병 발생 지도입니다. 북미에서 처음 발생되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처음 1980년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으며 일본과 유럽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40개국 이상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가수 화상병 증상은 꽃에 물이 데인 증상이 나타나며 연맥을 따라 병반이 전이 되며 가지 선단부터 말라 진전되어 궤양 증상과 유주 증상을 동반합니다. 발생 시기는 사계절에 발생하나 주로 농작업 시기와 생육이 왕성한 봄과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 환경은 생육 온도 섭씨 22도에서 25도씨가 가장 왕성하며 농작업과 곤충에 의하여 전염됩니다. 월동기 증상으로 수피가 갈라지고 표면이 함몰되며 기름 방울 같은 유주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 마름병 증상과 같은 현상이 보여지며 표면이 함몰된 것이 보입니다. 궤양 부위에 간혹 유주 증상도 나타납니다. 화상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불안병과 견무니병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특성과 같습니다. 가수 화상병은 배, 사과나무의 경우 꽃마름 증상과 줄기마름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줄기마름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사과나무도 가지 마름 증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나무에 비하여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가수 화상병이 발생한 개양 부위에서 점차 병원균이 이동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충에서 물이 데인 증상이 발생하며 꽃마름 증상과 신추에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총과 선단 부위 등으로 확산되는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도 보시면 화총과 수정된 유과에서도 같은 증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신추에 발현되어 연맥을 타고 전이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원 관리를 하면서 육안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함몰된 개양 부위에서 연맥으로 전이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분에 성공한 육아 전염 사진입니다. 고온기에 기름 방울이 흐르는 증상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한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이된 가지, 그러니까 3년 된 가지에서 병원균이 진전되어서 가지 선단부에 증상이 발현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수 화상병은 심하면 전체 가원에 확산되므로 특히 농업인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가수 화상병 발생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여 매년 빠르게 증가폭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수 화상병 시기별 발생 추이입니다. 가수 화상병 발생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매우 많이 발견되는데 이 시기는 농업인 여러분께서 전정과 인공소분 등 농작업이 빈번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발생 추이인데요. 중부권에서는 천안에서, 경기 안성, 충북 충주, 제천 등에서 발생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과종병, 과수화상병 발생 추이입니다. 2015년 초기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되었으나 점차 사과나무 가온으로 확산되어 지금 현재는 사과나무 가온 발생 속도가 배보다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별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저항성 정도입니다. 사과나무와 사과나무 전목묘 도식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후지 품종은 과수화상병 감수성이 높아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특히 이제 재배 방식에서 밀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목묘인 M9과 M26, MM106 같은 경우 감수성이 상당히 높은 전복 대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 품종별 화상병 저항성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있는 신구배는 저항성 품종으로 위험도가 상당히 낮으나 전정 등 농작업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화상병 발생 우려 지역입니다. 이번 차트를 보시면 안성과 천안 이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6번을 보시면 충주, 제천, 원주 등 충북과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부 벨트 쪽으로 가수 화상병 확산이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작은 실천이 가수 화상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입니다. 가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예찰과 농가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수원 관리입니다. 가수원은 청결 유지를 항상 해주셔야 하고 가수원 출입 시 작업자의 소독은 필수이며 전정과의
톱 등도 수시로 소독하셔야 하겠습니다. 화상병 병원균의 생존 기간은 적게는 6시간에서 40일까지 생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치료약이 없으므로 시기에 맞추어 3회 이상 꼭 방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월동기에 동제 하음물을 살포하고 개아기에 항생제 위주로 살포하셔야 됩니다. 배와 사과는 꽃눈 바라기와 신초 바라기에 동제 하음물을 반드시 방제합니다. 개아기 방제는 항생제의 경우 만개 후 5일에 1차, 만개 후 15일에 2차를 살포합니다.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추진 절차입니다. 공적 방제 권역은 발생 지역, 완충 지역, 미발생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은 공적 방제 비용과 농작업 손실보상 금액으로 합하여 지급됩니다. 과수화상병 추진 절차입니다. 농가 포장을 예찰 조사를 하고 의심주가 발생되면 시류를 채취합니다. 의심주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접근 금지선을 두르고 진단을 의뢰합니다. 병 발생이 확정되면 접근 금지 통제선을 설치하고 매몰 구역을 정하여 굴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매몰 작업을 시작하여 매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며 향후 3년간 기주식물인 배나무와 사과나무의 식재 및 발굴 금지를 고지합니다. 매몰 작업 시에 매몰 장비는 반드시 소독하여 확산 방지 수칙을 지킵니다. 과수화상병 공작 방제가 완료되면 해당 가원에 사과, 배나무가 아닌 대파 장목을 식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과수화상병 교육을 마칩니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 보호제, 작물 기작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약재 방제를 하자.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민병무입니다. 왜 병을 발생하는가? 식물병의 발생과 이해입니다. 식물병은 감수성 품종과 병원균,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발생이 됩니다. 식물병원균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등이 있습니다. 배나무에서는 진균병의 대표적인 거물별 무늬병, 즉 흑성병이 문제가 됩니다. 잎자루와 어린 열매, 성숙 잎에서 발견됩니다. 흑성병의 생활 주기로 초봄, 낮은 기후와 높은 습도가 원인이 되며 고온기를 지나 10월경 낮은 기후에 다시 발생되어 월동하는 1년 생활 주기를 갖습니다. 전염원은 낙엽, 인편, 가지, 잎, 과실로 균사체와 분생포자, 잔황포자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분생포자는 비와 바람으로, 잔황포자는 바람에 이동됩니다. 흑성병 전원균 생활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환경에 발생도 되지만 농약의 효과, 즉 감수성과 내병성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적정 시비는 내병성을 증대시키며 가수원 관리는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제가 잘 안 됩니다. 시기에 맞추어 전염원의 밀도를 줄이고 비료의 과잉도 피하며 적절한 예방제와 치료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흑성병 방제 대책입니다. 방제 적기를 잘 선택하고 적정 양량과
계통이 다른 약재를 반드시 교살포해야 합니다. 농약은 화학, 생물학적 약재로 모든 생육 단계에서 사용되며 농산물의 증산과 품질 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약은 작물체에 약해가 없고 약효가 우수하며 지속적이고 사용이 편리해야 하며 자연 환경에 잔류가 없으며 분해가 용이해야 좋은 농약이 되겠습니다. 작물 보호제인 농약은 위해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농축성 잔류 문제도 됩니다. 그러나 생산량이나 생산액 등 경제성이 우수해서 농약은 반드시 필요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의 중요성은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도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약의 효과와 반감의 문제입니다. 흑성병을 예로 들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약재가 존재합니다. 약재 효과에 따라 많은 군락이 존재합니다. 나군과 다군, 마군과 카군이 있고 농업인이 자주 사용하는 사군의 농약도 있습니다. 농약은 약효에 따라 예방적인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로 나누어집니다.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의 처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균의 전이 과정도입니다. 병포자가 식물 표면에 부착하여 세포 속으로 확산되는데 그 시점에 따라 농약, 살포, 약재를 달리 하셔야 합니다. 살균제는 방제 기작과 발병 환경, 살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호살균제 방제 처리 핵심은 병 발생 전에 예방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호살균제인 카군의 약재는 발생 초기에 효과가 상당히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호막이 깨져서 도포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반면 다군의 스트로빌루빈계의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표면층에 스며드는 보호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치료살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살균제는 병증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치료하는 약재로 침투 이행성으로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약 정보를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농약병에 답이 있습니다. 계통명의 약재가 병에 작용하는 기작 코드가 있습니다. 포르투나는 약재인데 계통명에 보면 살균제, 다3과 4,1이 섞여져 있는 혼합제가 보입니다. 이 번호가 작용기작에 관련된 코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에도 작용기작 정보가 있습니다. 상품명이 푸르겐으로 계통명을 보시면 작용기작에 트리아줄계와 나와 있습니다. 4군에 해당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살균제 작용기작을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죽이거나 병 발생을 억제합니다. 병에 작용하는 작용기작 코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작용기작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프렉이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살균제 저항성에 관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약의 저항성은 왜 생길까요?
농업인이 살균제를 같은 약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균제 저항성 모식도면인데요. 같은 약제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 병원군의 증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군 증식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 살균제를 살포함으로써 식물체 내 아미노산이 변하여 병 치료에 영향을 끼칩니다. 살균제 나와 다와 라구는 저항성 문제가 있으므로 같은 군의 약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4군의 트리아줄계 살균제는 약효가 매우 효과적이나 연속 사용 시 약효가 반감되기 때문에 농가 경영비 증가가 우려됩니다. 기상 정보가 많이 있는 지금 DH 이론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병 방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기 방제는 최적의 타이밍과 약제의 선택으로 적습 온도합을 활용하여 흑성병 같은 대표적인 병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약제의 저항성을 감염 조건인 비 오는 시간과 치료 효과와 약제 저항성을 파악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습 온도합 DH는 비온 시간의 합을 시간 단위 합으로 선정하여 일정 시간이 되면 병에 전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성병의 DH 값은 125 지점으로 그 지점 전에는 보호살균제로 방제가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치료 살균제로 방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론을 적용하여 비 오는 환경에서 보호살균제 처리 및 치료 살균제 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DH 이론을 적용하여 보호살균제, 치료살균제 적용기술 그림입니다. 위 적용기술 1과 2를 적절히 적용하면 약제 비용과 약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균제는 예방 살균제 우선으로 처리를 하고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살균제를 교호해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마칩니다. 올 한 해 풍요로운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